오늘은 그 이태원 참사의 현장인 그 이태원역,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가려 그러는데 1번 출구는 지금 막혀 있네요. 나가는 게 막혀 있고 2번 출구로 나가라고 안내합니다. 2번 출구, 여기도 해밀턴 호텔 앞이죠. 오늘이 11월 5일 참사가 일어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이태원역에 사람이 많아요. 이건 참사 현장에 추모하는 분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국화 1번 출구 들어가는 1번 출구 들어가는 입구에 국화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네요. 여기 희생자들 사진도 걸려있고, 세월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트라우마까지 될 거라고, 이게 그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을 TV에서 그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바로 여기가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이죠. 여기가 폭이 3m 밖에 안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골목 중간하고 그 골목 끝에 그 삼거리 쪽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월호 사건 8년 후에 진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길 건너편에서 뭐
항의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길을 건너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기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 막다른 골목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새 이 시국인지라 맨발 걷기 하기도 태평해 보이고, 단풍놀이 가기도, 술 마시기도 눈치 보여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참사와 할로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고 후에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이쪽이 이제 이게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그 사망자가 나온 지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아까 거기 해밀턴 호텔 옆에 그 입구 골목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러져 가지고 쌓여서 많이 죽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쌓여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한 몇십 명 정도? 근데 나머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쪽 골목, 아까 입구 골목하고 T자를 이루는 요 삼거리, 이쪽 부분에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서는 쓰러지진 않았다는데 압사했다는 얘기죠. 그냥 멀쩡히 서서 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쪽 큰 길 저쪽 100m에서도 그 압사 사고 환자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길 건너 자동차도로 길 건너에서도 사망자들이 다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해밀턴 호텔 골목 입구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쓰러져서 압사한 거면은 이게 그럴듯한데, 납득이 가겠는데, 이게 그 자동차 돌아다니는 큰 길가에서도 이게 압사 사고가 났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 그 미러라고 그 외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보면은 외국인들도 보여요. 외국인들이 헤이 푸시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압사 사고가 아니라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 않나. 그날 현장에서 그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사탕을 나눠줬다는데 이게 마약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있고, 그리고 또 민노총 노조도 두 명이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에 그 노조나 그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순한 압사만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많이 복합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단순히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원인도 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이게
뭔가 이게 의심이 많이 드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이것도 세월호 사건처럼 진상규명이 안 될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아까 저기 집회를 하고 있던데 길 건너 가지고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크게 그 세월호 사건 진상을 못 밝힌 결정적인 원인을 들자고 하자면 그 진상 규명보다는 추모하고 기억하자,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기억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 진상 규명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식이 돼 가지고 결국은 뭐 진상 규명을 하나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벌써 추모하고 기억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무엇보다 앞서서 진상 규명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죠, 이게. 그래서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추모하고 기억하자 해가지고선 이게 세월호처럼 아무 진상도 못 밝히고 끝날 수가 있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높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추모 기억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추모와 기억이란 게 제가 보기엔 범인들이 진상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게 부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세월호 때도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추모와 기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추는 사람들이고, 이 범인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1997년생으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제 동갑내기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추모만 하라 라는 사람들의 그 어른들의 눈길 속에서 비웃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8년 전 우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잃었던 우리 그 친구들을 지금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애도를 하기 위해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슬퍼할 수 있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진상규명 없는 애도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길 건너에서 본 그 해밀턴 호텔 옆 그 좁은 골목인데요. 골목 입구. 저기 써있는 그 해밀턴 호텔에 써있는 그 투르바돌이라는 그 말이 그 11세기 13세기 프랑스에서 그 음유 시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음유 시인들이 공정 연애를 주제로 시를 썼대요. 그래서 이게 해밀턴 호텔 주위에 이렇게 투르바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건널목을 건너가서 한번 그 참사가 일어난 골목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2번 출구 쪽 골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그 해밀턴 호텔인데, 이태원이 이게 그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는 굉장히 그 유흥가로서 유명했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고 그 후에 죽었었죠. 죽었다가 최근에 그 미군이 평택으로 옮기면서 다시 뭐 경리단길 해가지고 다시 떴어요 이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할로윈으로는 그 이태원이 제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할로윈 축제 하는 데는 여러 군데인데 이태원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린 것도 이게 할로윈은 그 이태원이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 그래요. 이 골목도 이제 그 참사 당일날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골목은 그래도 꽤 넓네요. 넓어가지고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 미러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 골목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골목도 좁았으면은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골목 입구보다는, 아까 저쪽 골목 입구보다는 훨씬 넓어요. 2배는 넓어요. 2배 이상 넓어요. 길이 막혔네요.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소리가 아니느냐. 길도 내가 다니던 길이네. 지도나 내가 살던 집이라. 다시 돌아가서 당일날, 참사 당일날 여기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갔는데도 차 도로 건너편이 키농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새벽 3시까지 할로윈 축제가 아주 그냥 계속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유래가 고대 그 켈트족, 그 프랑스나 아일랜드, 그 영국 뭐 그쪽 지방에 있던 민족이죠. 그 사람들의 그 서윈 축제라고 있었는데, 그 축제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고대 켈트족들은 그 1년이 10개월이었고 그 1년의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새해 첫날이고, 그래서 그 1년의 마지막 날에는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악령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분장을 하면은 악령들이 자기와 같은 악령인 줄 알고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 죽은 사람 분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호박을 속을 파가지고서 이제 얼굴 모양 내놓고 그 안에 이제 등불을 넣어 놓는 거죠. 이게 잭오랜턴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귀신 모양이니까 이걸 집 앞에 내걸어 가지고 악령들을 쫓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켈트족의 종교가 드루이드교였는데, 이 드루이드교의 축제가 바로 이제 할로윈이라고 할 수 있죠. 드루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드루이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신교예요. 다신교이고 그 주신이 이제 그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이라든지 인도의 그 리그베다 베다교의 신이라든지 하고 똑같이 이제 천둥의 신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인도 아리안계 신 같아요. 그리스 신이나 힌두 신처럼 인도 아리안계 신들인 것 같아요. 이 켈트족이 믿던 드루이드 교의 신이라는 게 인도 아리안 계통의 신들 같아요. 드루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 드루이드교의 사제를 드루이드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법사 역할도 하고 약사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 역할도 하고 뭐 재판관 역할도 하고 학자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다 했죠. 어느 정도나 고대에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예로 그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에 나오는 마법사 멀린이 바로 드루이드예요. 그리고 요즘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드루이드들이 간단히 줄여서 드루라 그러죠. 드루.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드루이드교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애니미즘적 요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만물에 다 정령이 깃들어져 있고 신이 들어있다,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천둥의 신이 이제 타라니스인데, 이 타라니스한테 인신공양을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신공양하는 걸로 보였다 그래요. 여기가 키논길이에요. 여기가 지금 걸어온 길이 키논길인데, 요게 베트남 키논시하고 자매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키논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여기 옛날에 이태원에 놀러 왔다가 한번 여기서 그냥 여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공원에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이 할로윈이 이제 이 드루이드교의 축제인데, 이게 이제 9세기에 카톨릭에서 이 할로윈 다음 날을 그 성인의 날로 정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인 할로윈 날에는 그러니까 성인의 날 이브죠. 그래서 그 켈트어로 그 성인이
할로우고 이브가 인이라 그래가지고 합쳐서 할로윈이라 그랬대요. 근데 여기 이제 요즘 와서 이 할로윈이 사실은 그전에는 큰 축제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 축제가 이제 확산하게 된 계기가 그 아일랜드인들이 그 1840년대 대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그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할로윈 축제를 아일랜드인들이 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확산돼 가지고 사실은 그 1940년까지는 아일랜드 출신들이나 그 켈트족 저기 스코틀랜드 출신들이나 이게 벌이던 소규모 축제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졌어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드루이드교의 축제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싫어하고 카톨릭에서도 이거 악마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환영하는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학교에서도 아동들한테 할로윈 복장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동부터 이렇게 할로윈에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행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 이런 거는 기피하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기 상태라 그래요. 이 거리는 옛날에 와봤던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옛날에 우리 그 당숙 아저씨가 이 옷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옷 사러 몇 번 들렀어요. 우리 당숙이 옷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이 할로윈이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기원도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원이 드루이드교인데 드루이드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톨릭에서도 이게 악마주의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악마주의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악마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아동들부터 세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할로윈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여기 은행나무가 아주 멋있게 물들었네요. 이번 참사가 일어나자 그 기성세대에서는 왜 이태원에 갔냐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작가가 그러면 너네들은 2002년에 왜 붉은 악마 복장을 하고 광화문에 뛰어나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세대 간의 이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여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는데 아침 9시까지 일단 못 가달라고.
길을 건너 가지고 해밀턴 호텔 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할로윈 복장 중에 특징이 이 좀비 분장이 많아요. 올해는 뭐 복장이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좀비 복장이 대부분이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 대중 우민화를 많이 우민화 정책을 많이 펴는 걸 보이는데, 이게 우민화 정책으로 뭐 대중을 개돼지로 만드는 걸 넘어서 뭐 좀비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좀비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데, 일로 가보죠. 일로. 여기 언덕길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갔다 온 기억이 나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영화가 엄청 유행하는데, 그 좀비 영화가 유행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죠. 더구나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라 그래 가지고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잖아요. 그 좀비 분장 유행도 사람을 좀비 취급하면서,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러스 취급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지 않나 의심이 들어요. 여기 뒷골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로윈 축제는 앞으로 더 유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굉장히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게 이태원 참사 이틀 후인 그 31일 날이 이제 할로윈 당일인데, 그 당일에도 그 홍대 클럽에서는 할로윈 축제로 북적댔다 그러죠. 그리고 강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할로윈 축제가 원래는 기원이 켈트족의 드루이드교고, 요게 이제 9세기에 카톨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할로윈 축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막고 싶은데도 못 막고 있죠, 이게. 그래서 막을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이 마약이 크게 확산됐다 그러던데, 이 마약이 확산되듯이 이 할로윈도 확산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참사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듯이 세대 간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민화가 점점 진척되면서 민중 내부 간의 분열도 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민중 간의 분열과 지배 전략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불길한 사건으로 봐요. 미래가 아주 암울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불길한 사건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사태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데다가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이게 미래가 밝을 수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그 종교개혁 시리즈
그 개신교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